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K푸드가 전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데 논산 강경젓갈이 동남아에 이어 이번엔 미주 대륙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과연 우리의 젓갈이 세계인의 입맛에도 맞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 강경젓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컨테이너 차량에 실리고 있습니다. 논산시는 최근 강경 수산물 가공시설에서 미국 수출 선적식을 개최하고 젓갈과 장류, 기름류 16개 가공식품 2톤을 선적했습니다. 장거리 유통이 수월한 논산표 농촌 융복합 산업식품, 이른바 6차 산업 가공식품이 문턱 높은 미주 시장을 개척했다는 데 의의를 둘 수 있습니다. 6차 산업은 농산물의 단순 재배 생산에서 벗어나 특화식품으로 가공한 뒤 널리 유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이 젓갈이나 이제 참기름 모든 종류가 마찬가지로 모든 음식의 기본 소스 베이스로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충분히 통할 거라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아시아 시장 공략에 성공해 태국에 1톤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10에서 20톤이 추가로 수출될 예정이며 다음 달 베트남 수출 확정에 이어 홍콩과 말레이시아 등 여러 나라와 수출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K푸드의 인기를 등에 업고 강경 젓갈의 수출국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절임류인 젓갈 수요도 늘어 수출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공식 수출이 올해 처음 시작됐는데 현지 입맛에 맞추지 않고 국내 젓갈 그대로 수출합니다. 해외 통상사무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시장 개척 결과 논산의 농산물 해외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4배가 증가하는 등 농산물의 세계화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의 가공식품들, 모든 우리 논산의 우수 농산물들이 이제 세계를 휘하면서 결국 날개를 다치듯이 그렇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고 논산의 농업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논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농산물 해외 수출 시장 개척 사업은 고령화, 공동화되어가는 농촌 현실 극복을 위한 선도적 대안이 될 전망입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자 충남도가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7개 시군에서 건강한 수산물 안심 소비 캠페인을 벌입니다. 충남도는 어제 서천군에서 열린 홍원항 자연산 전어꽃게 축제를 시작으로 오는 9일 홍성 남당항 대하축제, 23일 공주 2023 대백제전 등 총 8번에 걸쳐 축제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내일 서희초교사 49제를 맞아 예고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앞두고 일부 학교가 가정통신문을 보내 체험학습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자 대전교육청이 학교장들에게 직접 다시 정상 등교를 안내하도록 지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를 예고해 대다수 학교가 체험학습이 불가하다는 가정통신문을 다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교권단체들은 시교육청이 학교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학부모의 자율적 의사를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하고 내일 오후 교육청 옆 보람의 공원에서 고 소희초 교사 대전 추모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최근 세종의 한 영어학원에서 결핵 환자가 나오는 등 우리나라는 아직도 한 해 16,000명 넘는 사람들이 결핵에 확진되고 있습니다.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잠복기가 긴 데다 발병 이후 증상도 다른 호흡기 질환과 비슷해 알아채기 쉽지 않은데요. 언제 결핵을 의심해야 하는지 정진규 개관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최근 세종의 한 영어학원 소속 원어민 교사가 결핵에 걸리며 일대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된 교사의 수업을 받은 학생과 동료 교사 등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100여 명이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결핵 감염 진단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핵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발생시킨 감염병으로 유명합니다. 결핵균이 호흡기를 통해 쉽게 전파되는데 아직까지도 국내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10만 명당 44명으로 해마다 줄고 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26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핵으로 인해서 이제 국내에서 한 해 사망자 수가 1,400명 이상 될 정도로
법정 감염병 중에서는 코로나 다음으로 사망자 수가 많습니다. 결핵 중 80%를 차지하는 폐결핵의 경우 감염 시 피가 섞인 가래가 나오거나 흉통, 발열 구토,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이 같은 증상은 다른 호흡기 질환의 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기침 가래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야간 발한 혹은 전신 위압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결핵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핵균에 감염되더라도 실제 결핵 환자로 발병하는 경우는 1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는 감염됐지만 면역력에 의해 발병이 억제되는 잠복 결핵 상태가 되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나 최대 2년 뒤에도 발병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잠복 결핵을 조기 발견해 약만 처방받아 복용해도 결핵 발병률을 60에서 90%가량 예방할 수 있어 주변 지인 중 결핵 환자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검진을 하는 게 좋습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직입니다. 오늘 홍성에서 열린 이봉주 보스턴 재패 기념 제23회 홍성 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12명이 온열 질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40대 남녀 2명이 의식장애와 고열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탈진과 어지럼증,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 참가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현장에서 긴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대회 관계자는 30도가 넘는 고온다습해진 상태에서 마라톤을 하다 부상자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에서 기존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이상 빠르게 풀 수 있는 양자 컴퓨터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기술이죠. 그런데 양자의 안정적 삭제를 위해서는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 구현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도 양자의 특성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조혜원 기자입니다. 온도 변화와 불순물 등 미세한 자극에도 다양한 오류가 발생하는 양자 상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을 구현해야 합니다. 때문에 냉각 장치가 필수인 양자 컴퓨터는 덩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양자 오류를 최소화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극저온이 아닌 상온에서도 양자의 특성을 구현해내는 물질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김재욱 박사 등이 참여한 국제 공동 연구진이 고순도 결정을 만드는 부유 용융로를 통해 터뷸인듐 산화물을 만들어냈는데 이 물질이 양자 컴퓨터 소자 등의 후보 물질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겁니다. 양자 소재 후보 물질이 되기 위해서는 광학 전도도가 빛의 주파수 제곱에 비례해야 하는데 터뷸인듐 산화물은 영상 27도 수준의 실온에서도 이러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양자역학적인 얽힘과 중첩 현상에 의한 것이 맞다면은 이 소재는 추후에 양자 컴퓨팅을 위한 큐비트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앞으로 터뷸인듐 산화물이 양자 컴퓨터 소자로 응용될 수 있는지 물리적 현상에 대해 검증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오류 양자 컴퓨팅 구현을 위한 위상과 관계된 그런 양자 소재를 개발함으로써 위상 양자 컴퓨팅에 이용될 수 있는 기초 소재 연구로 확대해 나가고자.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네이처 피직스에 지난 17일 온라인 게재됐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어젯밤 8시 36분쯤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분기점 근처에서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40대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과 TJB 대전방송이 공동 주최한 2023 전통 시리즈 국립창극단 판스타 초청 판소리 5마당의 네 번째 무대가 오는 7일 저녁 7시 30분에 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무대에는 차세대 소리꾼 왕윤정의 홍보가 공연으로 돈타령과 밥타령 등을 80분간 단단하고 절묘한 소리로 선보이며 이번 공연엔 국립창극단 단원인 박성우 고수도 함께합니다. 충남도가 관광지 등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하반기 워케이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2일부터 11월 3일까지 보령과 부여, 예산, 태안 등 4개의 시군에서 진행되며 참가자는 3박 4일간 숙소와 업무 공간을 제공받으며 대전해수욕장 짚라인 트랙, 백제 문화단지 야경 투어, 예당호 모노레일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재직자와 4대 보험 가입 프리랜서, 특수 고용직 종사자 등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워케이션 충남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안군은 서해안 유일의 서핑 포인트로 알려진 만리포를 서핑 메카로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해양레저 안전교육센터를 이달 중 사업을 발주했습니다.